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중국의 올해 1분기 GDP 성장률이 5.3%로 집계됐습니다. 중국은 올해 연간 GDP 성장률 목표치로 5% 안팎을 제시했는데 1분기 성적표로 일단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증시 불확실성이 커지며 매월 배당을 받을 수 있는 ETF에 뭉치돈이 몰렸습니다. 은행권에서 신탁으로 발행하는 커버드콜 ETF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복잡한 상품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채 월배당만 노리고 투자할 경우 제2의 ELS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정부가 국내 자동차 부품 기업을 찾아 수출 증대를 독려하며 올해 자동차 산업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자동차 부품 수출은 작년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수출 938억 달러 중 약 25%를 차지했습니다. 틈새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투자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을 제대로 배워볼 수 있는 13시 투자스쿨 장학생 문다연입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에서는요, 김선규 1타 강사님만의 전략적인 노하우를 통해서 투자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배워볼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의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 자본시장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니까요, 당사를 사칭한 피해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십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를 검색하시고 실시간 채팅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의 간판 얼굴이시죠? 김선규 전문가님 바로 인사드려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전하고 확실한 수익의 김선규입니다. 지금 이틀 연속해서 거의 100포인트 가까운 코스피 하락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께서 지금 불안해하시고 또 굉장히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빠져있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실 텐데, 이것은 지금 현재는 중동에서 바로 오고 있는 그러한 특수한 상황,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미 증시의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연결돼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절대 놀라지 마시고 13시 투자스쿨과 함께 이 시장을 끝까지 지켜보시고, 그리고 절대 여기서 당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무래도 장중에 한때 코스피와 코스닥 양대지수 모두 2.5%의 깊은 하락세가 나왔기 때문에 두려움이 커지는 하루가 아닌가 싶습니다. 실시간으로 시황부터 짚어볼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오늘의 증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놀라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더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만, 현재 이 자리, 자, 여기죠. 자, 오늘 2600포인트가 깨지지 않을까 굉장히 놀라셨던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봤을 때 2600포인트는 사실상 바닥이고요. 지금 여기에서 절대 물량 뺏기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항상 강조를 해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절대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걸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자리 2601포인트, 거의 이 자리가 거의 저가였어요. 사실상 이 자리가 거의 저가, 바닥을 잡고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생각보다 물량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다라는 것. 지금 현재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도는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조 단위로 이렇게까지 아직은 나오지는 않고 있다. 물론 오후가 되면 좀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 상태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자리에서 코스피가 이렇게 떨어진 것은 역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강하게 지금 하락세, 특히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절대 이런 자리에서 조정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크게 놀라시면 안 되고, 아직까지의 모습은 그래도 아직은 여전히 반등이 들어올 여지가 충분히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있을 반도체에서의 또 다른 모멘텀들을 보았을 때는 절대 이것이 이렇게까지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코스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현재 상황을 보시게 되면은요.
자, 코스닥도 지금 현재 18포인트 이상 빠졌습니다. 2% 이상 지금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놀라고 계시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둘 다 특징이 뭐냐? 아래 꼬리가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현재 저가 830포인트를 거의 근처까지 갔다가 다시금 끌어올렸다는 거. 자, 그래서 오늘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저가 근처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올라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자, 코스피는 지금 얼마냐? 2600. 요 근처.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느냐? 자, 여기 보면 830. 자, 여기까지 떨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까지 떨어졌다가 다 지금 올라갔다는 얘기는 무엇이냐? 여기가 이제는 여러분들이 봤을 때 바닥으로 볼 수 있는, 즉 한 번 정도는 떨어졌어야 될 자리를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것에 있어서도 오히려 돈이 있다 그러면 저가에서 조금은 더 매수할 수 있는 종목, 정말 좋은 종목이 있다 그러면은 그 종목을 보고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라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삼성전자를 보도록 하죠. 자, 삼성전자 현재 자리 어떻게 되어 있는가? 현재 자리 지금 보시게 되면은요. 자, 여기서 계속해가지고 하락하다가 지금 아래 꼬리가 좀 나와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현재 자리 2,300원 빠져가지고 2.8% 이상 지금 빠져 있는 자리. 계속해가지고 보시게 되면은 개발학이 떨어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자리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여기 개발학, 그 다음 여기도 갭.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떻게 됐냐? 흑삼병이에요. 자, 3일 연속해서 하락세. 3일 연속 해가지고서는 하락이 나왔습니다. 하락. 자, 하락이기 때문에 자, 이 자리로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부터 해가지고서는 반등 들어올 수 있는 자리라고도 볼 수도 있는 자리고, 기술적으로는 현재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그 기반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삼성전자가 이렇게 됐다 그래가지고서 절대 놀라지 마시고요. 그리고 가능하면은 지금 여기에서 그동안에 해가지고 외국인들이 거의 18일, 19일 동안 꾸준하게 매수해왔다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과연 이제 어느 정도로까지 그러면 더 매수를 할 것인가?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매수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절대 여기에서 물량을 놓치시면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SK하이닉스를 한번 보도록 하죠. 현재 코스피가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두 종목 때문에 가장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고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역시 모든 종목들이 바닥을 잡은 다음에 다시금 끌어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가장 큰 2대 시총 2대 종목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현재 코스피를 엄청나게 끌어내렸고, 거기에 맞춰가지고서 관련돼 있는 다른 종목들도 역시 한 번 정도 조정을 받을 때는 받아야 된다는 것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봤을 때는 자, HBM 메모리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서는 이제 하이닉스가 지금까지는 그동안 그야말로 추세를 타고 끝까지 잘 올라왔다가 지금 여기서 이제 꺾어져 내려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다가 여기서 이제 마지막 추세를 잡고서는 여기서 살짝 꺾어지는 이런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느냐? 단순하게 뭐가 이것이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단지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는 조정을 해야 될 때가 왔기 때문에 온 거고요. 특히나 이 자리. 자, 특히 이거를 보시게 되면 여기에 이 자리. 자, 여기에서 지금 윗꼬리가 길게 나왔죠. 자, 그러면 여기는 사실상 한 번 정도는 쉬어가도 이상할 것이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한 번 정도 오히려 꺾어져 가지고서 어떻게 되느냐? 변곡점 잡고서 거꾸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자리라는 것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봤을 때 일단은 가장 큰 시총, 그 다음에 우리 지수를 다 봤으면은 오늘 종목들 중에서 그나마 올라갈 수 있었던 종목이 어떤 게 있나 한번 봐야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자, 테스 같은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증시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강하게 버텨주고 있죠. 버텨주고 있고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는 그렇게 아직 안 밀리는 모습.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평소 같으면은 당장에 VI 2번 걸리고 상한가를 가도 이상하지가 않은 종목이었는데 이렇게 강력한 그 눌림목이 있을 때 강하게 이렇게 눌러주는 시장 자체가 강하게 프레셔를 줬을 때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버텨주느냐가 가장 중요한 그 변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장에서 버틸 수 있는 가장 좋은 종목은 무엇이냐? 첫 번째, 추세는 정직하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추세는 정직하다. 추세에 따라서 정직하게 가는 종목들. 이거는 절대 어지간해서는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종목에 비해서. 두 번째, 뭐가 있느냐? 바로 지금과 같이 급등에 기세가 강한 종목들. 기세가 강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절대 꺾이지가 않는다는 걸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그럼 얘는 왜 그러면 이렇게 급등의 기세가 있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전공정 장비 종목으로서 이 테스 같은 경우는 현재 삼성전자 HBM에 걸려있죠. HBM.
거기 중에서 TSV 장비를 지금 납품한다. 이게 지금 시장에서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관련돼 있고 그다음에 현재 미국의 타일러시에 있는 반도체 공장에 들어간다 그랬을 때 이 종목은 100% 어떻게 되느냐? 미국 진출 가능한 종목이에요. 자, 미국 진출을 한다 그랬을 때 앞으로 더 큰 그런 쪽으로 간다 그랬을 때 어디로 갈 수 있겠느냐? 자, 인텔도 갈 수 있겠죠. 그다음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가야 돼요. 그다음에 또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다음에 또 애널로그 디바이스, ADI 이런 데 같은 데도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갈 수 있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나스닥에 있는 종목들, 그다음에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현재 미국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소부장 관련 종목들은 앞으로 더욱더 잘 지켜보시고 거기에 대해 대응하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당장에는 이런 급락세가 무서운 마음도 들겠지만 절대로 물량을 뺏기면 안 되는 시점이다라는 점들을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고 계시고요. 추세와 급등세를 잘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해서 포트폴리오를 좀 정비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실시간 시황 짚어봤고요. 저희는 본격적인 1교시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13시) 투자스쿨 본격적인 1교시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머니 이슈 시간이고요. 여러분들과 소통 역시나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를 검색하시고 실시간 소통, 채팅 가능하시고요. 많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아까 전에 이제 시황을 짚어주시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흐름도 짚어주셨고 반도체 쪽으로의 어떤 시황을 짚어주셨던 것 같은데 오늘 살펴봐 주실 이슈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오늘 중요한 종목들. 자, 이럴 때는 역시 가장 큰 대장으로 돌아가다가 항상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요걸 일단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보고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우리의 가장 큰 대장이 누구냐면 결국은 반도체 종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앞으로 봤을 때 이제는 우리는 대장주인 반도체에서 관련된 것들을 한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 투자스쿨 뉴스에 대한 이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칩 아메리카. 자, 칩 아메리카의 한 축을 맡은 삼성, 한 축은 TSMC, 한 축은 인텔, 그 다음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왜 빠졌어요? SK하이닉스 나올 수 있는데 얘는 SK는 왜 안 나오느냐? 메모리만 있거든. 메모리만 있어서 그래요. 전체를 다 하는 거. 자, 삼성전자가 왜 무서우냐? 이전에 한번 잠깐 말씀드렸던 적이 있죠. 메모리, 파운드리, 그 다음에 패블리스 세 가지를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 그러면서 가전이라든가 모바일까지 할 수 있는 5만 가지 것을 다 하는 거인이죠. 자이언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섭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거 첫 번째. 두 번째, 중동 확전의 위기로 증시와 환율에 대한 얘기. 오늘 환율 1,400원 넘어갔습니다. 요거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반도체 AI의 대규모 전력 필수.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원전인데 지금 탈원전 또 할 수도 있다 이래가지고 지금 난리 났죠. 다음 네 번째입니다. 삼성의 비전 프로. 자, XR 기기. 자, 현재 우리의 미국 애플에서의 비전 프로가 있고 그 다음에 메타 플랫폼스에는 퀘스트 3가 있죠. Q3, 퀘스트 3. 그 다음 거기에 맞춰가지고 삼성의 XR 기기가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걸 지켜보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의 중요한 내용들. 첫 번째, 칩 아메리카 한 축을 맡은 삼성. 이렇게 나왔죠. 여기서 이제 최종 결정하면서, 자, 여기에서 오늘 이제 보조금 나왔죠. 보조금이 64억 달러. 64억 달러를 지금 현재 삼성전자에다가 미국 정부가 주기로 했다. 이런 내용들이 같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텔러시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 4나노 공정. 자, 4나노 공정이면 뭐냐? 이게 왜 엔비디아하고 걸려있어요. 엔비디아가 뭐 했느냐? H100하고 H100 장비하고 그 다음에 블랙웰 200, B200 혹은 BW200 요거를 지금 만드는데 4나노 공정을 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서 깔아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주력을. 문제는 뭐냐? TSMC가 지금 지진 났죠. TSMC 지금 지진 났어요. 지진 나면 어떻게 된다? 5나노 미만은
안 돼요. 지진이 계속해가지고 여진이 나기 때문에 잘 그리고 있다가 갑자기 지진 한번 나면은 웨이퍼 그냥 날아갑니다. 그거 수율이 떨어진다 그러죠. 그러면은 수율이 떨어진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 가지고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삼성전자가 여기다가 이제 그나마 지진이 덜 나고 지반이 안정되어 있는 애리조나라든가 아니면은 텍사스 같은 이곳에다가 이제 앞으로 이런 인공지능 칩을 비롯해 가지고서는 각종 중요한 장비들을 넣게 될 것이고, 또 이제 앞으로 인텔은 현재 1.8나노라고 하지만 사실상 1.4나노로 보시면 돼요. 이거 1.4나노 장비를 가지고서 이제 이걸 가지고서 더욱더 이제 그 정밀한 그런 그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만들어낼 것이다. 특히나 내장 그래픽 카드는 현재 인텔이 전 세계 1위죠. 점유율이 90%가 넘어갑니다. 내장 그래픽 카드는. 그런데 이 기술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느냐? 다시 AI 칩을 만든다 그랬죠. 가우디 3라 그랬어요. 가우디 3를 지금 만든다. 자, 그러면 이걸 만들 때 1.4나노로 만든다 그랬을 때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저전력의 저발열 그 관련돼 있는 기술들을 앞으로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삼성전자도 이제는 저발열 그다음에 저전력으로 해가지고서는 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이제는 힘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다는 것을 일단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두 번째, 중동 확전위기, 현재 요동친 증시와 환율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현재 자 원달러 환율 1,400원 넘어갔죠. 잠깐. 네, 1,400원.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1,400원 넘어갈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터치를 한다 그랬는데 지금 실제로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현재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증시는 어떻게 되겠느냐? 증시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나빠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환율이 나빠지면은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외국인은 나갑니다. 외국인은 일반적으로 나간다. 예, 이 증시를 탈출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빠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고요. 오히려 이렇게 환율이 좋아지는 타임이라 그러면은, 그리고 지금 현재 시총이 가장 큰 삼성전자,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현대차,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죠? LG엔솔, 에너지솔루션, 그 다음 또 누가 있죠? SK온. 자, 이런 종목들이 있을 때 이 종목들을 사기 위해 가지고서는 환율이 높은 게 좋을까요? 낮은 게 좋을까요? 미국 입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높아지면은 이렇게 좋은 것들이 있을 때, 자,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일본으로 만약에 사람들이 놀러 가는데 지금 현재 환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사람들이 더 싸게 해가지고서 더 즐겁게 놀 수 있다 싶으면 이쪽으로 몰리죠. 증시도 역시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돼서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종목들만 있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먹을 만한 종목들이 잔뜩 있는데, 그럼 이 종목들이 있는데 환율까지 이렇게 싸졌다. 그러면 외국인들은 제가 봤을 때는 거꾸로 더 들어올 확률도 지금 있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나 이런 경우라면은 더욱더 저가 매수의 찬스라 생각하고 외국인의 유입은 더 커질 수도 있다. 외국인 유입이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 증시가 떨어지는 것은 지정학적 리스크도 아니고 그야말로 우리 내부의 문제도 아니며, 결국은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중동의 문제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증시에서의 어느 정도의 영향, 그 반도체 영향 때문인 것이지 그 이외에 우리 자체의 문제로 인해서 떨어진 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봤을 때 이러한 그 환율은 오히려 나중에 됐을 때는 나쁘지 않은, 즉 외국인에게는 더 좋은 찬스가 되고 그러고 나서 한 번 더 부스트업을 할 수 있는 찬스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세 번째, 반도체 AI의 전력 수요 급증. 자, 원전 관련 종목인데, 자, 원전을 하려고 그랬는데 탈원전을 지금 현재 재추진할 수도 있다. 자, 야당이 지금 현재 총선에서 거의 뭐 엄청나게 많은 의석을 차지하다 보니까 지금 하려고 했던 이 원전 관련 원전 부흥을 이제 또다시 찬물을 끼얹었죠. 자,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 지금 아무튼 데이터 센터라든가 각종 AI 반도체 관련 종목들, 그 다음에 딥러닝 이런 것들을 하려고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가 늘어난다.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이것이 오히려 자 정치적 이슈로 인해 가지고서 안 될 수도 있다. 자, 그럼 여기에서 그럼 따로 뜰 수 있는 건 뭐가 있겠냐? 신재생이 뜨겠죠. 신재생.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태양광. 그 다음에 풍력. 자, 그러면은 이런 상태에서 원전이 안 되는 상태에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ESS가 뜹니다. 자, ESS가 뜰 수밖에 없죠.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동안에 고생하셨던 2차 전지. 자, 그럼 2차 전지 관련된 홀더 하신 분들은 이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모멘텀이 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이것도 일단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원력이,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원전이 떨어지는 것이 나쁜 것이냐?
그랬을 때는 오히려 2차 전지한테는 희망이 될 수도 있는 이야기라는 거. 자,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딱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함부로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 이게 무조건 좋으면 이게 무조건 나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고, 모든 것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증시라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고요. 마지막으로,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비전 프로 대항마의 출시 초입기. 자, 항상 얘기했죠. 삼성에서 XR 기기에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테마가 나와 있습니다. 주로 디스플레이주를 관련해서, 주로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다음에 OLED, 그다음에 OLED 관련해서 이제 여기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그럼 이 종목들이 이렇게 나왔을 때 이것들이 또 어디에 연결이 되느냐? 결국은 메타의 퀘스트 3에 연결이 되겠죠. 퀘스트 3. 자, 그러면은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거, 삼성전자가 과연 메타의 퀘스트 3에 대해 가지고서는 과연 어느 정도 협력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단독으로 해서 XR을 따로 만들 것이냐, 요거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거의 뭐 이거는 따로 만든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드웨어는 잘 만드는데 소프트웨어가 약해, 항상. 우리나라 삼성전자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드웨어는 강하지만 소프트웨어가 약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프트웨어를 가발하기 위해서 누구를 하느냐? 메타가 될 것이냐? 아니면은 알파벳, 자, 구글가 될 것이냐? 이 둘 중에 하나, 혹은 아마존. 자, 요 셋 중에 하나는 반드시 협력을 할 거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하고 과연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협력을 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고, 그럼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잘 지켜봐야 된다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전반적으로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쪽으로의 이야기들을 많이 풀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대만의 TSMC가 앞으로 휘청거릴 수 있는 그런 지점들까지도 우리나라 특히나 삼성전자 쪽으로 수혜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이슈 중에서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야 될 테마들은 어떤 테마인지 분석을 해본다면 또 수익으로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의 테마도 바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테마 한번 보도록 하죠. 방금 4개의 그 뉴스를 보셨는데, 첫 번째 반도체. 자, 나왔고, 그 다음 유가 환율 관련된 이야기 해드렸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원전에 관련된 이야기. 자, 그럼 여기에 네가 망하면 2차 전지가 뜬다. 자, 네, 그렇다고 이제 고사 지내시면 안 됩니다. 네, 원전 망하러 가시면 안 돼요. 자, XR 장비 그렇게 4가지 이렇게 나왔는데, 오늘의 이야기는 역시 뭘 하느냐? 바로 반도체. 자, 계속 얘기했던 거, 강조했던 것들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반도체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장애문 이슈. 자, 칩 아메리카의 한 축을 맡은 삼성, TSMC, 인텔, 그리고 삼성전자. 자, 그리고 또 누가 있냐? SK하이닉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봤을 때, 지금 여기에 이 종목들로 봤을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TSMC하고 인텔은 중요한 게 뭐냐? 얘는 다 미국장 나스닥에 등재돼 있죠. 나스닥에 올라가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여기 인텔 같은 경우는 이제 뉴욕이죠. NISE. 뉴욕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TSMC는 나스닥의 ADR로, 자, DR 상장이라 그러죠. DR 상장, 자, DR 상장, ADR이라 그럽니다. 미국에 상장돼 있기 때문에 ADR 상장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돼 있는 종목이다. 자, 그러니까는 미국 증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사실상 미국 장에 들어가 있냐 아니냐가 중요한 건데, 자, 미국 장에서 봐야 되는 거, 지금 현재 타이완,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이렇게 봤을 때 우리나라는 SK하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정도만 지금 들어가 있지만, 삼성전자 정도, 타이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TSMC. 그 다음에 어떻게 있냐? 미국의 엔비디아, AMD. 그 다음 또 누가 있을까요? 자, 슈퍼마이크로 컴퓨팅. 자, 이거 지금 떨어졌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더 있었는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자, 요 4가지가 결국은 다 얘네들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요, 전부 다 타이완계. 얘네들은 전부 다 타이완계예요. 대만계, 그 다음에 대만 회사, 이렇게 지금 연결이 돼 있는 애들인데, 그럼 이 종목들이 지금 현재 한꺼번에 가지 못하고 지금 일제히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떻게 되어 있냐? 헤드앤숄더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제대로 떨어질 수 있는 자리에 와 있다는 겁니다. 4개의 종목들을 보면 차트가 기가 막히게 똑같은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그럼 우리나라 SK하고 하이닉스하고 그다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이닉스는 이렇게 올라갔다 지금 떨어졌고, 삼성전자는 올라갔다가 떨어져 가지고서 이렇게 해가지고 떨어질까 말까 하는 요 자리에 있는 거죠. 자, 일단은 차트를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과연 이 반도체가 우리나라에는 기회가 되겠느냐? 기회는 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건은 몇 가지가 붙는다라는 걸 아셔야 되는 것이고, 때에 따라서 관련된 거는 첫 번째, 우선 반도체 전 공정. 후공정은 이미 떴습니다. 자, 후공정은 이미 한참 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고,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 반도체 전 공정에 대해서 이제 가고 있는 모습이 첫 번째 나오고 있고, 두 번째, 자, AI 반도체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HBM 반도체 뱃머리 결국은 갈 수밖에 없다. HBM 요거 가는 거고, 그 다음에 AI의 설계 관련된 것, 즉 ARM이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그 다음에 알파벳이라든가 구글, 자, 이 종목들에 연관이 되어 있는 설계 관련 종목들. 자, 그래서 팹리스라 그러죠. 팹리스 관련 종목들을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오늘의 머니 모멘텀. 그러면 반도체에서의 머니 모멘텀은 무엇이냐? 자, 지금 현재 AI 반도체하고 고성능, 자, 이 반도체 여기에 대한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다. 자, 고성능 반도체 주로 메모리죠. HBM, 그 다음에 GDDR. 자, GDDR이 생각보다는 쓰임이 적긴 하더라도 여전히 생각보다 많은 수요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 AI 반도체 관련된 것들. 지금 현재 세상은 그야말로 실리콘 기반의 반도체가 아니면은 정말로 첨단 산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돌리는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와 있죠. 심지어는 군에서 쓰는 유도 폭탄 같은 데도 유도 폭탄, 가이디드 미슬이나 가이디드 범 같은 경우에도 역시 그 안에 칩이 들어가 있고 그 칩을 가지고서 좌표를 찍은 다음에 그걸로 해가지고서 핀포인트로 정밀 폭격할 때는 결국은 반도체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요거를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앞으로도 충분히 이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반도체는 더욱더 많이 쓰일 수밖에 없는 시대가 왔다. 즉 실리콘의 시대가 앞으로 좀 더 커질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실리콘을 대체할 수 있는 소재가 무엇이 될까? 그것도 역시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 미국이 현재 자국의 반도체 생산에 대해 가지고서 의지가 확고하다. 무슨 이야기냐? 차세대 먹거리로서 반도체, 그것도 고성능 5나노 미만의 고성능, 그 다음에 최첨단 반도체에 대한, 즉 부가가치가 높은 이런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넘쳐나기 때문에 이것을 차기 먹거리로 삼고 있는 미국,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덤비는 중국, 이 둘에 대해서의 갈등은 결국은 미중 갈등은 어쩔 수 없다. 자, 현재는 이런 상황에 와 있다는 거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흔들거리고 정책적으로나 그 다음에 글로벌 시류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런 수요와 그 다음에 차세대 먹거리로서의 중요성, 그리고 여기에 대한 패권국들이 자기들이 이제는 이거에 대해서는 절대 놓지 않겠다라고 가버렸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따라 가지고서는 굉장히 힘든 상황에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고, 그러고서 이 전체적인 그 반도체 섹터를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를 일단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머니 포인트로서 중요한 거 첫 번째, 지금 현재 보조금을 역대 최대로 받았죠. 삼성전자가 지금 64억 달러 받았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64억 달러. 자, 이거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고요. 이거 가져가려고 그러면 공장 지을 때 물 끌어다 써야 됩니다. 공장 수로 끌어와야 됩니다. 수로. 예. 그러면 이걸 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되냐? 지금 텍사스도 그렇고 저기 아리조나도 그렇고 둘 다 물 없기로 소문난 동네인데 지금 그 TSMC도 골치 아픕니다. 그 삐쩍마른 그야말로 사막 같은 아리조나 사막 한가운데에 있는 거기에서 그 엄청나게 많은 물을 써서 반도체를 만들어야 하는데 용수 문제가 항상 나오죠. 자, 용수 문제를 위해 가지고서는 결국은 얼마 정도 돈을 집어넣어 가지고서는 그러면은 물을 끌어올 것인가,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 역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텍사스 타일러. 자, 텍사스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텍사스도 역시 거기도 지금 물 없고 건조한 동네로 소문났죠. 건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쓰일 용수도 과연 어떻게 가져올 것이냐, 이거 굉장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보조금을 역대급으로 받았을 때 결국은 어떻게 되냐, 그만큼 미국에다가 투자하고 공장 짓는데 각종 인프라에도 돈을 집어넣고, 물론 여기에서는 이제 미국 정부하고도 어느 정도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미국에 대한 매출을 더욱더 확대를 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다음 두 번째, 자, 반도체 소부장에 대해 가지고서는 앞으로 미국 진출이 더욱더 확대될 수 있다. 자,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어요. 우리 코스닥 종목들을 왜 우습게 보면 안 되느냐? 거기에 있는 것들 중에 상당수가 자, 우리의 반도체 소부장들이 존재하고 있죠. 그리고 얘네들이 뭐다?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은 복합 테마주. 자, 복합 테마주들이 되게 많아요. 복합 테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해가지고서는 어떻게 했었느냐 하면은 반도체, 2차 전지,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갈라져 있던 소부장 업체들이 지금은 이제는 어떻게 됐느냐? 서로
이거를 나 이것도 하고 여러 가지를 다 하는 이런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아져 버렸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복합 테마를 하고서 갔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 가지고서는 미국 진출은 또 하나의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심지어는 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많은 업체들 금융권이 발달해 있다 보니까 아예 그냥 대놓고 야 너네 기술이 좋은데 아예 그냥 내가 먹을게. 그리고 M&A 들어오는 그런 경우들도 이제는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런 걸로 봤을 때 앞으로 이 소부장의 미국 진출 확대라는 것은 양난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증시에서는 분명히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국부라든가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뭔가 한마디로 특출난 회사는 외국 애들이 먹어버릴 확률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도 갑작스럽게 올라간다. 자, 우리가 보통 알고 있지만은 M&A에서 피인수되는 회사들의 주가는 종종 급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코스닥에 있는 업체들 중에서 실력이 있고 그 다음에 미국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종종 이런 M&A 소식으로 인해 가지고서 언제든지 급등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일단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는 두 종목, 첫 번째 Like Materials, 두 번째는 테스, 이 두 가지를 제가 지금 가지고 왔어요. 반도체에 관해 가지고서 했는데 문제는 뭐냐? 얘네들이 다 지금 복합 장비야. 복합 테마. 다 복합 테마예요, 지금. 얘도 복합, 얘도 복합. 그죠? 그렇다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 Like Materials, 반도체 전구체 관련 이슈를 해가지고서는 지금까지 큰 이슈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지지를 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렇게 떨어지는 자리에서도 양봉이 나오면서 지지를 해주고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N만큼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는 얘기죠. 원래는 떨어졌으면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가 나오고서는 밑으로 떨어지고서는 아니면은 점하로 떨어져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자리를 지키고 있다. 여기에 지지를 지금 받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지지를 받았을 때 충분히 반대하여 반등하거나 아니면 떨어지더라도 낙폭을 줄이면서 언제든지 반등할 수 있는 여지, 그런 포메이션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이걸 먼저 기억을 해 두시고 다음으로 두 번째 여기 보시면은 테스입니다. 테스는 현재 삼성전자 HBM TSV 장비 196억 원. 196억 원. 자, 매출이 나왔어요. 어게 매출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로 관련해 가지고서는 어제부터 해 가지고 상승을 많이 했죠. 그랬고 지금 현재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로 봤을 때는요. 강한 추세. 여기는 강한 추세로 해가지고서는 올라갔다. 그것도 급등인데 급등할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서 올라가는 거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그야말로 엄청나게 다 떨어지는 장에서도 버틸 수 있는 가장 큰 그런 재료를 지금 들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장의 테마로는 반도체 쪽으로 짚어주셨고요. 특히나 그동안의 후공정 강세에 이어서 이젠 전공정 쪽으로 보시는 그런 전략들과 함께 HBM 또 AI 반도체 쪽으로의 수급들까지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나 오늘 뽑아주신 두 종목 레이크 머티리얼즈와 테스인데요. 두 개 다 좀 복합 테마라는 말씀을 곁들여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좀 차트적으로는 많이 비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을 조금 더 좋게 보고 계시는지가 궁금한데요. 자, 사실 이게 되게 애매한 것이 중요한 것은 떨어질 때 덜 떨어지는 애, 그 다음에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안 올라가는 애. 이거를 도대체 누가 더 나은 거예요? 라고 비교하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사실. 네. 근데 여기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하죠. 이 종목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한번 봐야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니까 이걸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럼 첫 번째, Like Materials는 뭐냐? 자, 현재 조정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재 종목. 자, 얘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뭐냐? 자, 반도체, OLED,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각종 해가지고서는 화학 종목이에요, 여기.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엄청나게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 다음에 또 뭐가 2차 전지. 2차 전지, 이거 사람들이 2차 전지만 보고 있었던 경우가 있는데 2차 전지가 아니라 사실은 얘는 종합화학회사예요. 레이크 머티리얼즈, 그야말로 소재 회사고 종합화학회사입니다. 그래 반도체 관련된 전구체, OLED 관련돼 있는 소재, 그 다음에 또 2차 전지 관련돼 있는 황화리튬 관련돼 있는 종목으로도 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조정을 받더라도 언제는지 이 셋 중에 하나가 걸려가지고 또 다른 재료로 인해 가지고선 상승할 추세를 만들어냈다.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 항상 눈을 돌리면 안 됩니다. 꺼진 불도 다시 봐야 되는 종목들이 바로 이런
복합 테마다. 복합 테마다. 요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다음 두 번째 테스 한번 보겠습니다. 테스. 지금 현재 실적이 검증되어 있는 장비주죠. 자, 이미 일단은 납품 결정이 났어요. 계약서에 사인을 했어. 계약서에 사인을 한 이 종목들. 그래서 실적은 이미 검증이 돼 있고 그 이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장비들 여기도 역시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디스플레이도 있어요. 디스플레이. 관련된 것들까지 다 들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건 뭐냐? 소재주냐? 장비주냐?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얘가 정말로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느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체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반도체 주들 중에서도 특히나 더 관심 있게 보면 좋을 두 종목이죠. 레이크 머티리얼스와 테스 비교를 해주셨고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빨갛게 올려줄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고요. 김성규 전문가님의 히든머니 종목을 알아보기 전에 그동안의 히든머니 종목들 수익률은 어땠는지 탑 10 종목들 먼저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성규 전문가님의 수익률 탑 10 종목들입니다. 먼저 3월 8일 공략했던 신흥 SEC 2차전지 부품주고요. 30% 수익률로 10위를 기록했습니다. 2월 15일 공략했던 VC 관련주죠. DSC 인베스트먼트도 30% 넘는 수익률을 만들어줬고요. 저희가 미국 주식도 함께 공략을 해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로 KLAC가 8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산 섹터들의 강세 속에서 현대로템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순식간에 33% 수익률을 만들면서 3월 25일 공략 이후로 놀라운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YIK는 반도체 테스트 장비주였습니다. 6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위부터 5위까지 보겠습니다. 먼저 1월 17일 공략했던 로봇 관련주죠. RS 오토메이션이 50% 넘는 수익률로 5위를 기록했고요. 3월 14일 공략했던 반도체 장비주 HB 테크놀로지가 한 달이 채 안 돼서 75% 넘는 수익률을 만들어줬습니다. 1월 31일 역시도 반도체 관련 종목 공략을 했었습니다. GST가 3위를 기록했고요. 2월 14일 공략했던 디스플레이 관련주 덕산 테코피아가 상한가까지 잡아내면서 96% 수익률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1월 9일 공략했던 엔캠 전해질 관련 종목이었습니다. 88,000원 매수가를 제시를 해드렸고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올라주면서 38만 원까지 도달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익률은 307%를 넘겼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문가님의 히든머니 종목들 수익률 탑 10 종목들 화면으로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매일 한 가지 종목씩 히든머니 종목으로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당장 어제만 하더라도 하루 만에 15%가량의 수익이 난 종목이 있어서 바로 한번 만나볼까 합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이었죠?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일단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엘컴텍 어제 말씀드렸던 거, 이 종목이 이제 지금 튀어 올라갔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엘컴텍 어제 자리에서 종가에 매수하셨던 분들 아주 크게 수익을 보셨을 것 같은데 굉장히 지금 보면은요, 이 자리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아침에 15% 이상 올라가는 그야말로 급등을 보여주는 이 상황에 올라갔던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첫째 엘컴텍 자체가 어느 정도는 기반을 갖추고 있는 회사였다. 쉽게 얘기해가지고서 어제 말씀드렸듯이 구리 종목으로 관련된 테마로 일단은 엮여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업이 있고 본업에 상당히 충실한 그런 회사였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간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아모레퍼시픽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도 역시 지금 봤을 때 이전에 비해 가지고서는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이제 바닥을 잡고서 올라오는 종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튀어 오른 것을 봤을 때 이전에 비해 가지고서는 상당히 많이 올라와서 현재 8.32%. 자, 이게 얼마 안 올라갔다고 해서 우습게 볼 것이 아니라 이 덩치 자체가 큰 게 대단하다는 거죠. 지금 8조 원가 넘어가는 이 시총의 이 종목이 8%가 넘어갔다 그러면은요. 일단은 여기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자금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앞으로 바닥에서도 서서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제 공략했던 히든머니 종목 엘컴텍이 하루 만에 15% 수익률을 만들어줬고요. 지난주 목요일에 공략했던 히든머니 종목 아모레퍼시픽 역시나 놀라운 수익률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공략해볼 히든머니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힌트 바로 주시죠. 자, 오늘의 히든머니 어떤 종목이 있느냐, 바로 에너지 수혜주. 자, 지금까지 해가지고서 봤을 때 별이 5개 있는 에너지 수혜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꽤 나쁘지 않은 종목이었어요. 오늘도 생각보다는 그렇게 거의 안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당히 잘 버텨줬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자, 첫 번째 히든 종목의 모멘텀을 보시게 되면 이 종목 아주 종합 에너지 회사입니다. 완전히 신재생 에너지, 열병합에 화석 연료까지 쭉 해가지고서 가지고 있는 이런 종목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히든 종목으로서의 포인트를 보시면은 일단 종합 에너지 기업으로서 이렇게 지금 탈바꿈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이걸로 이 종합 에너지 기업이란 걸로 봤을 때는 기존의 화석연료 플러스 신재생, 그 다음에 청정에너지 여기까지 해가지고서 그 다음에 또 뭐냐? 여기 그 다음에 이제 열병합, 요거도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신재생이나 이제 재생에너지 열병합까지 연결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종목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이 회사는 또 수소 충전 사업으로 해가지고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이런 업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봤을 때 꽤 앞으로도 잘 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럼 지금 현재 차트 보시게 되면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 여기에서 위로 해가지고서는 두 번 이렇게 크게 올라가줬고, 다음 중간중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올라갔던 종목이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주봉으로 했을 때 주 거래량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온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10월부터 해가지고서 그 다음에 올해까지 해가지고서 여기 이 자리에 또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한 번씩 거래량이 들어올 때마다 튀어 올라줬던 종목이고, 여기서 다시금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종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 앞으로도 상당히 튀어오를 수 있는 아주 끼가 많은 종목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히든 머니 종목은 수소 충전 사업 모멘텀을 달고 날아갈 수 있는 종합 에너지 기업이고, 정확한 종목명은 저희가 방송 이후에 공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의 히든 머니 종목 다시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13시) 투자스쿨 본격적인 2교시 전략 클래스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증시 역시도 중요한 지지선을 좀 이탈해주는 모습이 나왔고, 우리 증시도 장중에 2.5%가량의 큰 폭의 하락이 나와주면서 오늘 장에서의 전략이 굉장히 좀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오늘 장 전략 세워볼 거고요. 미국 증시와 함께 중국 증시까지도 시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중국 증시 다시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전 세계 글로벌 시황들이 지금 좋진 않은 상황입니다. 자, 여기 이 자리. 자, 여기 보시면은 오늘 샹하이도 지금 떨어졌고요. 어제는 그래도 좀 올라가는 데에 비해서 오늘은 생각보다 쉽지 않게 가고 있는 모습. 여전히 어제의 시점으로 다시금 반환 돌아오고 있다. 자, 지금 현재 중국에서 이 좋은 점이 있었던 것이 뭐냐면 자본시장 개혁안이 나왔다는 거죠. 자본시장 개혁안. 자본시장 개혁안.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중국 증시에 대해 가지고서 투자하는데 여러 가지 개선안을 넣어 가지고서는 다시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돌아올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데 또 여기에다가 중동이 여전히 시끄러우니까 굉장히 혼조세를 보였다. 그래서 어제 샹하이와 션전 같은 경우는 올라가고, 그 다음에 홍콩하고 대만의 가공지수는 떨어지는 그런 모습 보여줬죠. 오늘도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떨어지는 모습을 다시금 보여주고는 상황이고, 심천 역시, 션전 역시도 지금 해가지고 오늘은 드디어 아예 여기를 벗어나 버렸습니다.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자, 여기에 있던 이 그 평행의 여기에 횡보 라인들 지금 바닥을 깨고 지금 밑으로 떨어졌고, 거기다가 개발화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쉽지 않은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즉 그만큼 중국 내에 있는 어느 정도 그 국영이 아니라 민수 회사들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홍콩 증시를 보시게 되면 홍콩은 그래도 어떻게든 이 횡보 라인 안에서 어떻게든 버티고 있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홍콩은 여기에서는 어떻게든 그래도 자금을 가지고서 밀어붙이고 조금이라도 좀 더 이 횡보에서 위로 올라가려는 즉 이런 모습을 한 번 더 보여주려는 그런 이제 시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타이완의 각원지수, 타이완 자쉔 여기 보시게 되면은 떨어졌죠. 자, 이게 보시게 되면 나스닥하고도 지금 우리나라하고도 상당히 좀 비슷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3일 연속으로 해가지고 흑산병이 나와 있다. 아까 삼성전자가 딱 이런 모습이었는데 지금 여기도 딱 그렇게 나와 있죠. 왜? 대부분의 반도체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비슷한 추세를 따라 그리고 있다 보니까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제 TSMC가 이제 그동안 해가지고서는 그 5나노 미만의 고부가가치 그 반도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돌아가지 않다 보니까 생각보다 전망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거 이것이 지금 힘든 상황이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다우존스를 보도록 하죠. 다우존스 이틀 연속해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지금 계속해가지고서는 6일 연속해가지고서는 음봉이 나왔어요. 음봉 나온 상태에서 이제는 횡보 라인까지 벗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제는 어느 정도는 조금은 그 다우가 이렇게 빠진다 그러면은 나스닥이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없고요. 그리고 이제 AI 반도체라든가 이런 반도체 관련 종목들, 그다음 기술주에 더 많은 부담을 주게 되는데 이들이 이제는 이 상승에 대한 부담이 갈수록 가중이 되다 보니까 올라가기 힘든 상황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중동 불안에다가 그다음에 반도체 약세, 그다음에 또 실적 시즌이 왔는데 분명히 실적은 좋은데 비해 가지고서 그 금융주들이 많이 받쳐주지 못하는 것도 또 다른 원인이 되는 거죠. 자,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나스닥 같은 경우도 고금리로 인해 가지고 현재 투자 자금에 대한 비용이 있다 보니까 자꾸 떨어지고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이 횡보 라인을 깨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마감을 했고 마지막 S&P 500 역시도 현재 자리 보면은 똑같은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중요한 선들을 모두 이탈해주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하락 추세가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들 항상 유념해 보시면서 지금 장세에서의 전략들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시간으로 국내 증시 마감 전략도 세워볼 텐데요. 전문가님 어떤 전략 한번 세워볼까요? 자, 지금 현재 떨어진 자리를 보면 계속해가지고서는 낙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2600선은 그래도 깨지는 않고 있다. 즉 이 자리에서 어느 정도 거의 큰 바닥은 다 잡혔다라고 일단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만약 더 떨어진다 그러면 조금 더 위험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요거 여기서 떨어지면은 조금 더 추가로 갈 수는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여기 이 자리는 거의 바닥이라고 보고 있어요. 여기에서 더 떨어지기에는 앞으로 더 담아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단 떨어졌을 때를 대비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약간 해징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제가 2주 전부터 해가지고서는 반도체 인버스를 비롯해가지고 각종 제2계좌를 쓰시는 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자, 투시그마 유니버설 트레이딩을 할 때는 반드시 뭐라고 그랬죠? 해징을 할 수 있는 계좌에다가는 반드시 해징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해징 들어가는 거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번에 코스닥을 보겠습니다. 101번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이쪽에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떨어지는 이 자리도 역시 마찬가지 이제 830선까지 근처까지 갔지만은 그래도 2m로 깨지는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그래도 여기가 거의 바닥권이라고 저는 일단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자 여러분 절대 이렇게 떨어진다 그래가지고서는 이거에 대해 가지고서는 놀라거나 아니면은 괴로워하거나 아니면 이것으로 인해서 감정을 함부로 분출하지 마시고 절대 여기에 대해서 냉정하게 대응하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 있는 것들 물량을 반드시 사수라. 첫째, 물량 사수입니다. 자, 물량 사수가 첫째적으로 필요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그 다음 여기에 대해서 해징을 해야 된다. 자, 제가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것이 지난 13시 투자 스쿨을 맡은 1월부터 해가지고서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강조했던 것이 무엇이냐? 절대 집중 투자는 금물이다. 집중을 하지 마시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다? 여기에 대해서 분산 계좌 관리한다. 분산 계좌 관리. 자, 이거 늘 말씀드렸죠. 그 다음 세 번째 뭐다? 손실을 보면은 무조건 쉬라 그랬죠. 손실은 휴식이다. 손실을 봤다 싶을 때는 그때는 휴식을 하는 게 필요하다. 이 세 가지 원칙을 반드시 지켜가면서 투자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이것들에 대해 가지고서 하나라도 깼다. 그러면 여러분들 계좌에 절대 돈이 붙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속은 속대로 상하고 계좌는 계좌대로 손실을 보는 그런 상태가 계속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고 현재 자리에서는 일단은 어떻게 되냐? 이제 3시 반에 장이 끝나는 시간까지 좀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리스크 관리도 필수다라는 점들을 강조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마감 전략 세워봤습니다. 장전의 전략을 함께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매일 오전 8시 저희 서울경제TV를 통해서 김성일 전문가님과 장전 전략까지도 세워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3시 투자스쿨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지금 장 머니 시간에서는 실적 불안과 중동 위기 속에서 증시 하락되고 있는 상황들 짚어봤고요. 테마 머니 시간에서는 반도체와 유가 환율, 원전과 XR 장비 그중에서도 반도체 쪽으로 좀 더 집중해서 다뤄봤습니다. 오늘의 히든머니 종목은 에너지 수혜주였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의 조언일 뿐이니까요.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